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지역에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공익기부금이 22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약속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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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에서도 전 시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수와는 달리 시 당국은 적극적인 반면 의회가 숙고하는 분위기입니다.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한 신중론 속에서도 도민들의 여론은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광주보다 전남 지역의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가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웠던 순천 동천 출렁다리가 내일 개통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늘 가족과의 충만한 정담은 고사하고 야외 집회와 단식 투쟁에 들어간 시민들이 있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들어서 있는 돌산 지역 주민들인데요. 지역과의 약속을 무시하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공익기부금에 대한 업체 측과 여수시의 협의는 수개월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첫 뉴스 문영철 기자입니다. 해상 케이블카 입구에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는 공익기금 약정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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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공익기부금 납부를 촉구하는 겁니다. 일부 주민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며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시민과 우리 돌산 은민의 약속을 이행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 어떤 입장만 생각을 하고 무시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보고 있을 수 없다. 케이블카 측은 여수시가 지정한 단체에 공익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직접 장학재단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며 올해 초 설립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관내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수개월째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여수 시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고 지난 2017년부터 미납한 공익기부금은 현재 22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 여수시는 연말까지 장학재단 운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일정 부분 얘기는 나왔으나 아직 결과물이 없으니까 정리가 안 된다면 또 이제 다른 뉴스로 광고를 해봐야겠죠. 한편 이번 집회와 관련해 케이블카 측은 일부 마을에만 생필품을 지원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뜬금없이 공익기부금 문제를 꺼내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추석 이후 집회를 주최한 주민들과 협상할 여지는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추석 연휴 귀성길이 평년에 비해 눈에 띄게 한산한 가운데 귀성과 귀경 시간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 등 교통당국은 올해 추석 이동 자제가 당부되면서 연휴 기간 광주와 전남 지역 고속도로 교통량이 36만 2천 대로 지난해보다 6.4% 줄고 귀성과 귀경길 이동 시간 역시 지난해보다 40분에서 1시간가량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가장 혼잡할 때를 귀성은 내일 오전 4시부터 오후 1시 사이, 귀경은 다음 달 1일부터 2일 오후까지로 예상했습니다. 여수 검은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7일 갑작스런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중단된 여수 검은 항로에 임시 대체 선박 남해 퀸호를 투입해 오늘부터 운항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의원은 여수 검은 항로의 고질적인 운항 중단은 해상 여객 시스템 자원의 문제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해 시도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는 있지만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 상당수는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시도 통합에 대해서 시와 도를 구분해서 보면 광주보다는 전남 지역의 찬성률이 높습니다. 전남을 다시 권역별로 나눠보면 광주에서 멀리 떨어진
전남 동부권이나 서부권보다는 광주 근교권에 찬성 응답이 많았습니다.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구축하길 바라는 열망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시도 통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광주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민간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응답층에서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났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도 통합 문제를 갑자기 꺼내든 데 대한 반감과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반대 목소리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도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로 전남의 경우는 시도 지역민 간 갈등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광주에서는 공감대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준비단을 출범시킨 광주시는 뒤늦게나마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습니다. 토론회라든지 학습 모임 운영 등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준비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이용섭 시장이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을 한자리에서 만나 시도 통합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고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시도지사와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이 참여하는 사자 연석 회의가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가 전남 의대 신설을 지역 공동 현안으로 인식하고 유치 활동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오늘 간부회의에서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산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공동체 정신이 밑받침됐기 때문에 큰 혼란 없이 대처할 수 있었다며 전남의 의과대 신설 역시 광주 전남 공동 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라남도와 공동 대응해서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가 없는 전남에 의과대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시험 답안을 유출해 내신 성적을 조작하려던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의 공익 제보자인 학생의 신원을 교육당국이 사실상 노출해버렸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완도고등학교 시험 답안 유출 사건과 관련한 MBC의 첫 보도입니다. 지난달 3학년 A 학생의 소지품에서 A4 용지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깨알처럼 작성된 내용은 7월 말 치렀던 1학기 기말고사에서 영어 독해와 작문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 요지와 답안이었습니다. 공익 제보자 보호를 위해 답안 문건이 드러난 과정을 상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언론 보도에서 유출된 시험 답안이 드러난 과정과 당사자들이 낱낱이 노출됐습니다. 답안을 유출받은 학생이 누구인지, 내신 성적은 어떻게 조정됐는지 상세한 내역까지 공개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전남교육청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생각보다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는 믿고 다 말씀드렸는데 뭔가 그냥 대충 끝난 느낌? 공익 제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선례를 남기면서 학교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고 바로잡는 일은 더 움츠러들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내신 성적 관련 비리 행위는 학교 내부의 교사, 학생의 고발, 공익 제보 없이 온전하게 인지하기 어렵다고 교육당국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는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제보하지 않는 이상 밝혀내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시험 답안 유출 건의 최초 신고가 학교와 지역교육청, 전남도 교육청을 신뢰하지 못하고 경찰을 향했던 이유는 교육당국이 뼈아프게 성찰해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순천시가 동천 출렁다리를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오천 동천 저류지와 풍덕 산책로를 연결하는 동천 출렁다리 조성을 완료하고 내일부터 일반 시민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천 출렁다리는 총 사업비 33억 7,900만 원을 투입한 보행교로 길이 181m, 폭 1.5m 규모로 건설됐습니다. 올해 전남대학교의 수시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수시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올해 수시 경쟁률은 6.55대 1로 지난해 7.29대 1보다 하락했습니다. 특히 여수 캠퍼스의 경우 지난해 5.8대 1에서 올해 3.87대 1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학 측은 학령 인구 감소로 지원자의 수가 줄었고 첨단 학과를 신설해 전체 모집 인원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도내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 사무소에 여순 사건 피해 신고 접수 창구가 마련된 가운데 전라남도가 유족들의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피해 신고 접수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고 신고 대상은 여수 순천 1019 사건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로 유족은 물론 경험자, 목격자 등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순천 지역에서도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시민들의 다급한 생계를 돕고 지역 경기도 살리자는 취지로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 시의회는 신중한 자세입니다. 여수와는 반대되는 양상이라서 흥미로운데요.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가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건 지난달 25일. 체육시설과 학원, 키즈 카페 등 16개 업종에 대한 운영이 제한됐습니다. 이 같은 집합 금지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2천여 시설에 순천형 재난지원금으로 5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의회도 동의하면서 추석 이전에 집행되는데 또 다른 관심은 전시민 재난지원금입니다. 허석 순천시장이 최근 가급적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밝히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순천시는 지방채 대신 신청사 건립기금과 투자진흥기금 등 9개 기금 가운데 내년 이후에 쓰이는 예산을 활용한다는 방안입니다. 당장 쓰지 않는 기금을 활용을 해서 우선적으로 시민들한테 지원을 하고 그 기금은 추후에 예산 편성을 통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의회는 시민들의 민생 안전에 도움이 된다면 전시민 재난기금 지원에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금은 빚을 내는 것과 같아서 의회 협의와 시민들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빚을 내서 재난기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도 있어야 되고 시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돼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앞서 여수시에서도 재원을 놓고 논란이 된 상황. 순천형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시민들의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석 이후 새롭게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추석 전후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당국이 특별 감시 활동에 들어갑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4일까지 5일 동안의 연휴 기간 동안 도내 시군과 합동으로 산업단지 등 환경관리 취약지역에 대한 비대면 순찰을 강화하고 24시간 신고 창구도 운영합니다. 또 특별 감시 활동에 앞서 오늘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20군데와 시군에서 관리 중인 2,300여 개소의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